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입시 전략. 먼저 입시 전략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대학 입시 트렌드를 보면 정시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시가 강세입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 봉사활동, 연구활동 같은 비교과도 중요하게 평가되죠. 그리고 의대, 약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학 심화학습이 필수고 외국 국제고는 영어 내신과 면접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입 전략을 세울 때는 우리 아이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춰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죠. 2. 사교육과 학원 정보. 그럼 대치동 학원 정보도 빠질 수 없죠. 국어는 한수 상상, 대치러셀이 유명하고 수학은 CMS, 대치명인, 최고수학이 많이 언급됩니다. 영어는 대치퍼스트와 정상어학원이 대표적이고 과학은 SERA, 대찬, 명인이 강세죠. 그렇다면 학원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10일 과외는 개별 맞춤이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반면 소규모 학원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주면서도 경쟁심을 자극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상담을 받을 때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인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3. 자녀 학습 관리.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플래너를 활용해서 하루 목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분 공부 10분 휴식 같은 규칙적인 학습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직접 오답 노트를 만들고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즘은 AI 기반 학습 앱도 많아서 뇌새김이나 콴다 같은 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과 논술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즉,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4. 해외 유학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죠. 조기 유학은 미국, 캐나다, 영국이 인기고 고등학생 때 1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SAT, ACT, AP 과정이 필수고 IB 과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학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앤드 학군. 대치동 부동산도 빼놓을 수 없죠.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로는 음마아파트, 매미 안데치 팰리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있습니다. 대치동 집값은 학군 수요 덕분에 안정적인 편이고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으로 이사와서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거주하는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고려할 때는 교육 환경과 교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녀 멘탈 케어. 마지막으로 아무리 학업이 중요해도 아이들의 멘탈 케어는 필수입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루틴 안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요. 잔소리보다는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공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되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늘은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과 입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엄마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참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은 똑똑하고 학원도 체계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엄마들도 뭔가 늘 바쁘고 열정적이고 자기 일도 잘 해내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다들 그렇게 여유롭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요,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요. 사실은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에요. 여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은요, 결국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는 걸까?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학원을 5군데나 보내고 있어도 불안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지는 않을까?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요. 어떤 날은 우리 아이가 너무 평범하게만 보이고 어떤 날은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또 문득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은요, 아이들 공부가 너무 빠르게 시작돼요. 영어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요. 수학은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중학교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 지금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뒤처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정말 그런가 싶고 괜히 불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앞당겨 공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아이가 갑자기 하기 싫어 이러면 진짜 엄마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서야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고요. 속으로는 이게 맞는 걸까?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정말 큰 고민은 사교육 선택이에요. 여기선 정보가 진짜 전부예요. 누가 어디 학원 다니는지, 어느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정보들을 발품 팔고 지인들 통해 듣고 카페에서 찾아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보가 머릿속에서 업데이트돼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선택한 학원이 막상 우리 아이랑 안 맞으면요, 그때부터 자책이 시작돼요. 내가 괜히 바꾼 거 아닐까? 그냥 원래 다니던 데 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속상하고요. 그럴 땐 진짜 너무 힘들어요. 대치동은요, 분위기가 참 빨라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연스럽게 대학 얘기가 나오고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정시냐, 수시냐, 내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말들이 그냥 밥 먹듯이 오가는 얘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작년에 맞았던 전략이 올해는 안 맞고 이번엔 이게 중요하다더니 또 바뀌고. 그래서 엄마들은 계속 전략을 짜고 다시 짜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따라가야 해요.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그 와중에요, 엄마가 엄마로만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로워요. 하루 종일 아이 챙기고 학원 데려다주고 공부 봐주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랑도 계속 공부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점점 대화도 단순해지고 감정도 멀어지는 것 같고요.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일에서 빠져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좀 떨어볼까 하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학원 얘기, 성적 얘기만 하니까요. 이러다 보니 진짜 내 얘기, 내 감정은 꺼낼 곳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거울을 보면 나 예전엔 나만의 일도 있었고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스쳐가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허해져요. 또 대치동만의 비교 문화도요, 엄마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겉으론 정보 공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은근한 비교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 집은 과학고 준비한대. 그 집은 미국 유학도 생각 중이라더라. 이런 말 한마디예요. 집에 와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요. 우리 애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만 이렇게 느슨하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요.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한 엄마도 사실은 속으로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론 여유 있어 보여도 마음속엔 다들 고민이 많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가끔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아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면서 살게 두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근데요, 그 다음 순간 바로 불안이 밀려와요. 그러다 우리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끝도 없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하고 예민하면요, 아이는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요. 공부하라는 말보다요, 괜찮아,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아이한테 훨씬 큰 힘이 돼요. 요즘은 그래서요, 아이 인생의 조력자가 되자, 설계자가 되지 말자. 이런 말이 엄마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요. 사실은요, 엄마가 아이를 너무 끌고 가려고 하면 처음엔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방향도 분명해 보여서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무거운 짐이 돼요. 엄마도 점점 지치게 되고 아이도 눈빛이 조금씩 흐려져요. 처음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엔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왜 이만큼도 못해? 라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이도 느껴요. 자신이 사랑받기보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때때로 한 발 물러서는 용기인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면요, 보여야 할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흐릿해지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거리를 조금 두고 바라봐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단지 아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하루쯤은 학원도 과제도 성적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요.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 아이도 영향을 받아요. 엄마가 너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에겐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반대로요, 엄마가 마음에 여유를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해져요. 아, 엄마가 편안하니까 나도 편안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아이도 자기 마음을 열고 숨 쉴 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여유라는 건 절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래 못 만났던 친구랑 수다를 떨며 웃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소소한 시간이 쌓이면요, 엄마 마음에도 작은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덕분에 아이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 대치동의 많은 엄마들은요, 수많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도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자신을 다잡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아이 곁에 조용히 서서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사람으로 있으려 노력해요. 비록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해볼까 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요.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그저 아이의 마음 깊숙이 오래 머물고 작은 불빛처럼 아이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이죠.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아이들은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마음을 내려놓아요. 누군가 내 하루를 알아봐주는 것,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말까지 들으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줘.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내 얘기에 관심이 있어라는 뜻이죠.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일 때 그 문장을 들으면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요. 아이들은 감정을 숨기는 게 익숙해지기 전에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싶어 해요. 슬퍼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아. 너의 마음을 엄마는 이해해. 이런 말들은 아이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아이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울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결과 때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멋져서. 아이들은 뭔가를 잘 해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사실 잘 해내지 못했을 때 더 많이 위로받고 싶어요. 괜찮아,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또 기회는 있어. 엄마는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더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이 아이의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너는 절대 부담이 아니야. 너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엄마에겐 선물이야. 아이들은 때로 아주 조용히 엄마의 눈치를 봐요.
엄마가 피곤해 보일 때 자신의 존재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죠. 그럴수록 더 자주 말해줘야 해요. 너와 함께 있는 게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 엄마는 내가 있어서 매일이 더 특별해.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그걸 통해 뭘 느끼는지가 더 궁금해.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봐주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믿게 돼요. 그리고요, 엄마는 너랑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줘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감정은 아이의 자존감을 아주 크게 키워줘요. 아이들은 자주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엄마는 이렇게 대답해줘야 해요. 지금 너도, 어제의 너도, 내일의 너도 다 사랑해. 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이의 마음을 평생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요. 너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선택할 용기를 줘요.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믿고 응원할게. 그 말은 아이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은 혼날 때조차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너를 혼낸 건 네가 소중해서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줄지 않아. 이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남는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는 진심이에요. 아이들이 자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매일 해도 좋을 만큼 소중한 말들이에요. 오늘도 네가 있어서 고마워. 네가 웃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세상을 향해 웃으며 걸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이 궁금해요. 엄마는 내가 없으면 외로워?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진 않아?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엄마는 네가 있어서 더 단단해졌어. 너를 키우면서 엄마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가슴에 품고 싶은 말. 언제 어디서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는 아이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아이는 이런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랑해. 정말 많이 언제나. 그 말은 하루의 모든 고단함을 안아주는 따뜻한 담요 같아요. 이런 문장들을 이어서 말하면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함께 묻어나요. 그리고 아이는 그 말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요.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만든 감정은 평생을 남아요. 대치동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남다른 일상을 살아가요. 이곳의 풍경은 학원가의 불빛으로 밤이 환하고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어른들보다 무거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향해요. 학원과 학원 사이의 이동 시간도 빠듯하게 계산되죠.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풀고 때로는 애써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빠르고 간편한 해소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죠. 틈만 나면 유튜브를 켜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을 연달아 보거나 게임에 몰입하면서 잠깐이나마 현실에서 벗어나려 해요. 짧지만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극이 머릿속을 리셋해주는 듯한 기분을 주거든요.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요. 이건 진짜 해소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일까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중얼거리기도 해요. 또 다른 해소법은 정말 작고 소박한 순간들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 편의점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나눠 먹는다든지 카페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은 시간들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그건 그냥 간식이나 휴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친구는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대치동의 특성상 친구도 경쟁자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깊은 연대감이 생겨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지쳐있는 사람만이 공감해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시험이 끝나면 PC방에 같이 가고 학원 선생님 흉도 함께 봐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로 서로를 다독여요. 야, 오늘 수학 진짜 어렵지 않았냐? 그 한마디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위로를 찾아요.
익명 커뮤니티나 SNS에서 비슷한 상황의 또래들과 대화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의 해소예요. 그곳에서는 이름 없이 성적 없이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 공감받을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렇게 인터넷에서 만남 모르는 누군가가 현실의 친구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아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부모는 끊임없이 목표를 이야기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를 채찍질해요. 아이는 지쳐가지만 말하지 못해요.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금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반면에 어떤 부모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고 말해요.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살립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은 그렇게 말해준 엄마 덕분에 울음을 터뜨렸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때로는 포기가 아니라 위로가 아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대치동의 아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누군가는 간식을 먹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울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바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쉬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눈빛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강하고도 여린 존재예요.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을 만들고 작지만 확실한 위로들을 모아 하루하루를 견뎌요. 그들이 지금 이겨내는 방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그 여정을 가볍게 해주는 거겠죠. 경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잘하는 것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강남 대치동 치열한 학군 전쟁 속 진짜 중요한 건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4월의 어느 맑은 오전.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나와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하얀 대리석으로 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있었다. 조용한 부촌이라고 불리지만 그 조용함은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와 수학 문제집을 넘기는 소리 속에서 긴 장감처럼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 서윤이 있었다. 서윤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남편의 출근 도시락을 싸고 딸 예슬의 아침 식사와 유기농 간식, 도시락까지 꼼꼼히 챙긴 뒤자신의 얼굴에 빠르게 컨실러를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다. 엄마 나 수학 사다 놓은 복습 안 했어. 예슬이 초조하게 말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넌 복습 안 해도 이해 잘하잖아. 그리고 오늘 수학 학원에서도 다시 정리할 거야. 이따가 돌아와서 한 번 더 같이 해보자. 그 말 속엔 따뜻함과 냉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항상 그랬다.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방식. 달콤하게 설득하며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학원 버스를 타고 나간 예슬을 이창 밖으로 바라보며 서윤은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다. 그제야 자신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여유는 잠시뿐. 마을 커뮤니티 단톡방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금 대엑스 국어 논술학원 5학년 모집 마감 직전이래요. 라엑스 학원 이번 주 중등 설명회 오픈했대요. 서윤은 단톡방을 천천히 넘기며 커피를 다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정보량이면 카페인을 2번쯤 더 섭취해야 감당이 가능하다. 오전 10시 대치동 매가
커뮤니티 카페 에듀맘 대치 본부에서 엄마들의 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서유는 그날도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머리는 늘 매끈하게 정리했고 셔츠는 하얗게 다려져 있었다. 가방은 최근 출시된 브랜드 라인의 토트백. 우리는 아이의 자기주도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엄마가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게 대치동 교육 현실입니다. 강사의 말에 서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이건 게임이고 난 전략을 짜는 사람이야. 그녀의 교육 방식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결과가 따라오면 그건 과정의 통과. 피곤하다고 할 때 그 피로는 엄마가 조율해야 할 데이터. 사춘기 감정은 분석의 대상이지 감정적으로 휘둘릴 일이 아님. 그런데도 그날따라 강사의 말이 어딘가 멍하게 들렸다. 아이들이 엄마의 기대 속에서 자라다 보면 자기 마음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아이가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어른이 되죠. 서유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런 엄마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예슬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말한 적이 있었던가 곰곰이 떠올려 봐야 했다. 그날 밤 서유는 예슬과 함께 공부하다가 물었다. 예슬아, 너는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예슬은 잠시 멈췄다. 국어. 왜? 그냥 마치면 기분 좋아. 그냥이라는 대답에 서유는 무언가 먹먹해졌다. 그건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아이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책장을 덮었다. 예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넌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날 서유는 처음으로 내가 짜온 교육 루트가 과연 완벽한가에 대해 질문을 품게 되었다. 패션도 교육도 정답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서윤이 바뀌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해가 걸렸다. 유리창에 반사된 붉은 빛이 거실 벽을 물들였다. 지현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다. 레몬밤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향으로도 그녀의 불안을 완전히 감싸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 가무심결에 고개를 돌려 거실 구석의 피아노를 바라봤다. 검은 커버가 덮여있는 그 피아노는 지현의 지난 인생과도 같았다. 과거 음악은 그녀의 전부였다. 한음 한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지현은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서울예대 피아노가. 교수의 눈은 날카로웠고 실기실의 공기는 늘 싸늘했다. 단 한 음이라도 틀리면 그날 하루 종일 자책에 빠졌고 가끔은 손이 떨려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던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음악이 좋았다. 연주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박수 칠 때보다
그 박수를 듣고 뒤돌아 나올 때의 고요함이 더 좋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비로소 느꼈으니까. 하지만 결혼과 출산 후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아이의 시간표는 분 단위로 촘촘히 채워졌다. 지현은 어느새 아이의 학원 차트를 짜고 하루 3시간 이상 교육. 카페를 검색하며 다른 엄마들이 뭘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딸 윤정은 그런 엄마를 한없이 완벽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다. 사실 그건 위험한 착각이었다. 엄마는 실수 안 해봤어? 윤정이 어느 날 물었을 때 지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응, 했어.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었어. 왜? 실수하면 엄마가 아닐 것 같았거든. 윤정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알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현은 그날 밤 딸의 노트를 살짝 들여다봤다. 수행평가 발표 주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실수하는 나 밑에 작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봐 무서울 때가 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현은 자신의 교육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수로 증명되는 결과로 바뀐 건 윤정이 시험에서 92점을 맞고 왔을 때요. 두 문제는 왜 틀렸어? 라고 먼저 말했던 순간. 그때 딸의 얼굴에 스쳤던 표정은 지금도 선명했다. 며칠 후 지현은 윤정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며 길을 덮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웃고 공원 벤치에는 각자의 고민을 안고 앉은 엄마들이 있었다. 윤정아, 응. 엄마 피아노 다시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응.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같이 배워보고 싶어. 엄마처럼 잘 치진 못하겠지만. 지현은 윤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지만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현이 오랫동안 놓쳐왔던 무언가를 채워주는 듯 했다. 며칠 뒤 지현은 문화센터에 피아노 체험 수업을 신청했다. 강사는 가볍게 말했다. 이 수업은 결과보단 감정에 집중하는 클래스예요. 하나 틀려도 음악은 흐르거든요. 그 말에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엄마가 웃으며 틀리는 걸 보자 자신도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둘은 함께 음악을 즐겼다. 지현은 그날 밤 거실 한쪽의 피아노 커버를 벗겼다.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소리 조율을 신청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아이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지현이 다시 음악을, 딸을, 자신을 사랑하게 된 시작이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 대치동의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지하철이 첫 차를 알리며 지나는 소리 가로수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모든 것이 새벽같이 깨어나는 도시답게 차분하고 냉철했다.
하지만 그 냉철함 속에 애경의 숨은 뜨겁게 맥박치고 있었다. 애경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학원가를 지나 대치동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 트레이닝복 바람에 이름 없는 가방 아침에 급하게 묶은 머리. 옆을 지나는 대치맘들처럼 샤넬 선글라스도 마르니 슬리퍼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겐 민서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다. 그게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였다. 애경은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었다. 경기도 구리 제치동이라 불리는 중소도시의 낡은 빌라촌에서 반지하 자취방 살던 시절을 시작으로 치킨집, 반찬 가게, 청소 대행까지 한 해본 일이 없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사업을 접고 사라졌고 혼자서 민서를 키우며 버틴 세월이 벌써 12년. 나는 다 못 배웠지만 우리 민서만큼은 책가방 무겁게 채워주고 싶었다.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일했고 밤 10시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그러다 우연히 직장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민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요? 그럼 대치동 한번 보내보세요. 거기선 애들이 달라져요. 처음엔 웃고 말았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해 겨울 애경은 반지하 전셋집을 정리하고 단칸 월세방 하나에 들어왔다. 강남구 대치동 영빌라 반지하. 월세 85만원. 창문 아래로 보도블럭이 깔린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리 딸의 창밖엔 언젠가 서울대 정문이 보일 거야. 하지만 대치동은 단순히 학군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 그곳은 룰이 다른 전장이었다. 강의 커리큘럼은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초등 4학년이 중3 수학을 풀었고 엄마들은 학원 간 길목에서 영어 어휘 테스트. 순위표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다. 어머 윤정이 이번에 1위 했대. 걔 엄마가 외고 출신이라더라. 그 집은 벌써 SAT 시작했대. 그 속에서 애경은 민서를 한없이 미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눈치만 봤다. 가끔 슬쩍 애경을 보고 말했다. 엄마, 나 이 학원 그냥 다녀야 해? 그냥 공립 학교 숙제만 하면 안 돼? 애경은 말없이 눈을 피했다.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낸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렇게 약해서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설명회를 다녀온 후민서는 집에 와서 울었다. 엄마, 나 거기 너무 무서워. 애들 다 영어로 떠들고 나는 뭐 말도 못하겠어. 애경은 처음으로 민서를 안아주지 못했다. 그저 딱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이사 올 때 그 돈은 왜 썼는데? 왜? 내가 울어? 엄마가 울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거뒀다. 그 눈빛을 애경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애경은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민서의 책가방을 열어봤다. 속에는 온갖 문제집과 오답노트 가정리도 안 된 채 뒤엉켜 있었다. 거기엔 단 한 장 민서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있었다. 제목 내가 원하는 집. 작은 방 안에서 아이가
책 대신 엄마랑 손잡고 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우리 애가 바라는 거였구나. 애경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았다. 민서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너 공부 잘하게 하려다 너를 너무 아프게 했네. 그날 이후 애경은 교육 방식을 바꿨다. 학원 대신 도서관, 문제집 대신 책 읽기, 주말엔 봉사활동, 글쓰기, 미술 체험, 그리고 하루 1시간 엄마와 나만의 이야기 시간을 만들었다. 민서는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차츰 차분해졌다. 6개월 뒤 민서가 학교 발표대회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우리 엄마는 명품 가방도 학원 정보도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애경은 그 글을 읽고 혼자 주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는 교육을 몰랐지만 사랑은 알았구나. 대치동 학원가, 봄이 깊어가는 4월 어느 오후. 지현은 윤정을 데리고 영어학원 설명회를 마치고 스타벅스 대치로점을 찾았다. 그곳은 대치맘들 사이에선 정보 교환의 베이스 캠프. 오늘도 누군가의 자리엔 명품 토트백이 올려져 있고 노트북과 태블릿, 마카펜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지현은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받아 들고 창가 쪽에 자리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창가 구석,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낯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트레이닝 바지, 해진 캔버스 가방, 반묶음 머리에 아이가 쓴 듯한 알록달록한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지현은 순간 시선을 돌렸지만 곧 그 여자의 손에 들린 책을 보곤 눈을 멈췄다. 아이의 감정을 키우는 엄마의 말 얼마 전 지현도 읽었던 책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여자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다. 그 책 어떠세요? 그 여자는 살짝 놀라다 부드럽게 웃었다. 좋더라고요. 요즘엔 성적 말고 감정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지현은 그 말에 당황했다. 대치동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는 엄마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 학원 보내세요? 아니요, 요즘은 안 보내요. 작은 도서관 자주 데리고 가요. 지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혹시 민서 엄마세요? 그 말에 애경도 고개를 들었다. 윤정이 엄마?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 다른 세상, 서로 다른 교육 철학, 서로 다른 브랜드의 삶.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엄마였다. 지현은 먼저 말을 꺼냈다.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민서가 좀 부럽더라고요. 부럽다고요? 애경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윤정이는 너무 불안해요.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엄마가 실망할까 봐 미치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애경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도 그랬어요. 제가 강남 따라가려다 애가 망가졌죠. 그림도 안 그리고 말수도 줄고 지현은 숨을 내쉬었다. 근데 그쪽은 다르시던데요. 아이랑 얘기도 자주 하시고. 애경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도 결국은 아이랑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결과보다 관계가 먼저인 줄 이제야 알았죠. 그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어떤 학원이 좋다거나 어떤 교재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가 지쳤을 때 혼자 우는 법, 아이의 실패를 받아주는 용기, 자신이 잃어버렸던 꿈과 정체성에 대한 회복. 지현은 어느 순간 울고 있었다. 애경은 말없이 티슈를 내밀었다. 그 순간 지현은 알았다. 이 사람은 대치맘이 아니고 재치맘도 아니었다. 그저 나처럼 아프고 단단한 엄마일 뿐이었다. 며칠 뒤 지현은 윤정에게 말했다. 우리 잠깐 학원 쉬자. 대신 엄마랑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주말엔 음악 들으러 가자. 윤정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애경은 민서와 함께 대치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윤정과 지현을 만났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김밥을 먹으며 웃었다. 그늘진 벤치 아래 두 명의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달랐지만 서로를 통해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서는 요즘 자주 일기장을 썼다. 그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엄마랑 내가 읽은 책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엄마의 눈빛이었다. 책보다 엄마 눈빛이 더 기억에 남는다. 민서의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직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알았다. 엄마가 뭘 포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서도 때때로 짜증내고 혼자 울기도 했었다. 그런 자신이 미웠다. 한편 윤정도 달라졌다. 예전에 윤정은 시간표에 매여 사는 성실한 우등생이었다. 아침엔 단어 테스트, 점심엔 수학 선행, 저녁엔 논술 첨사.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 하나가 슬쩍 속삭였다. 너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는 거지? 그 말에 윤정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은 매일 저녁 책상에 앉아도 문제집. 대신 창밖을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창밖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현은 그 변화가 낯설었다. 윤정아, 왜 오늘은 단어 시험 안 봤니?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지현은 멍해졌다. 한때 그렇게 바라던 말이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지현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나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잊어버린 엄마였구나. 그날 밤 지현은 윤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너한테 자꾸 뭐만 시켜서 미안해.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즈음 민서와 윤정은 도서관에서 다시 마주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엄마 얘기를 꺼내며 웃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요즘 책만 봐. 강남맘들이랑 톡도 안 해. 우리 엄마는 반찬 투정해도 안 화내.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두 아이는 웃었다. 아이들끼리의 우정은 어른들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우정은 조용히 두 사람을 성장시키기 시작했다. 5월이 지나고 대치동 초등학교에선 독후감 대회가 열렸다. 민서와 윤정은 나란히 학교 대표로 뽑혔다. 민서는 엄마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그림과 함께 글을 썼다. 엄마는 가끔 투박하다. 하지만 엄마 손은 항상 따뜻하다. 그 손을 잡으면 나도 따뜻해진다. 윤정은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제출했다. 나는 엄마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내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선생님은 두 아이의 글을 학급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그 글을 본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뒤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각자 쓴 글을 낭독하는 자리.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민서와 윤정이 무대에 올라섰다. 민서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제게 엄마란 조금 무섭지만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윤정도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가끔 저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관중 속 어딘가 애경은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지현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과도 이해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사람으로 처음 본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내려온 뒤 애경은 민서를 안았다. 지현은 윤정의 손을 잡았다. 그날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대치동 골목엔가의 가방과 명품 패션 대신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걷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6월이 되었다. 대치동 골목에는 여름방학 특강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수학 초선행 마감 임박 국제중 대비 마지막 기회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 문구들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지현의 마음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았다. 윤정아, 이번 방학엔 우리 여행 갈까? 진짜? 학원 안 가고? 그래, 그냥. 엄마랑 딸 둘이서. 윤정은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에는 기쁨, 놀람, 그리고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 같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지현은 자신도 모르게 윤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전엔 성적표만 쓰다듬었는데 이제야 진짜 딸의 머릿결이 느껴졌다. 한편 애경은 제치동 작은 문화센터에서 엄마 인문학 강좌에 등록했다. 강의는 유명한 교수도 스타 강사도 아니었다. 그저 동네 엄마가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첫 수업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란 직업은요, 성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나는 거죠. 그 말에 애경은 한참을 적지 못했다. 그러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써내려갔다. 아이도 나도 지금 잘하고 있다. 여름방학. 민서와 윤정은 문화센터에
아이 연극 수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민서가 적극적이었고 윤정은 대본을 읽는 것도 쑥스러워했다. 난 그런 거 못해.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거 나랑 안 맞아. 하지만 민서가 말했다. 엄마가 그러던 대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것도 공부래. 윤정은 멍해졌다. 공부는 늘 외워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느끼는 공부였다. 그날 밤 윤정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내일은 연극에서 대사 더 해볼게. 지현은 아무 말 없이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이지만 무언가 큰 걸 이뤄낸 느낌이었다. 연극 발표 날.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대사를 주고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관객석에는 두 엄마가 앉아 있었다. 지현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애경은 박수를 누구보다 크게 쳤다. 민서와 윤정이 마지막 대사를 외쳤다. 진짜 집은 어디일까? 사람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야. 그 순간 엄마 둘의 눈가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은 달라졌다. 엄마들도 달라졌다. 그리고 서로가 사람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이다. 방학이 끝날 무렵 지현과 애경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처음으로 학원표 없는 여름이었어요. 저도요. 민서랑 캠핑도 가고 책도 같이 읽고 정말 같이 있었어요. 지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요 좀 늦게 깨달은 걸까요? 애경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만 아직 안 늦었잖아요. 두 엄마는 커피를 나눠 마시며 아이들 얘기를 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적나 비교가 빠진 이야기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 하고 싶은 것, 가끔 하는 엉뚱한 말투들 그게 진짜 아이를 안다는 것이었다. 그날 윤정과 민서는 도서관 앞마당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우리의 여름이라는 영상 편집을 시작했다. 윤정이 자막을 입력하고 민서가 음악을 고른다. 이거 유튜브 올려볼까? 좋지. 제목은 뭐로 할까? 강남 대치만 패션 말고 엄마랑 나 다시 만난 여름 어때? 두 아이는 동시에 웃었다. 그날 저녁 지현은 윤정의 영상을 보고 울었고 애경은 민서의 편집 센스에 감탄했다. 그 영상은 조회수 200회를 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들 4명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영상이 수능 만점보다 더 값진 기억의 기록이었다. 그렇게 여름은 끝났다. 강남도 제치도 조금씩 사람 냄새 나는 동네가 되어갔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따뜻해졌다. 9월 초 학교 앞 벤치에 앉은 지현은 작은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냈다. 딸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처음이네. 중얼거리며 써내려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윤정이에게 윤정아. 이름을 쓰는데 벌써 목이 메이네. 너를 처음 안았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벌써 중학생이 되려는 아이가 눈앞에 있어. 사실 엄마는 그동안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방법으로만 표현했던 것 같아. 계획, 성적표, 시간표 그 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좁았을까.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 믿어.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 말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윤정아,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사랑해. 조건 없이. 엄마 지현이. 지현은 편지를 다 쓰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하얀 봉투 위엔 파란 펜으로 윤정이라 썼다. 그리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 시각 애경도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한참 전부터 쓰다 만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언젠간 이 일기장이 엄마로서의 나를 기록하게 될 줄은 몰랐지. 애경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민서에게 쓰는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 민서야, 우리 딸 민서. 엄마가 너에게 처음 쓴 편지야. 예전에 나는 늘 바빴지. 공부시키고 선생님과 상담하고 너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자꾸만 앞서갔어. 그런데 말이야, 너랑 눈을 맞추고 같은 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엄마는 요즘에서야 배워가고 있어. 민서야, 엄마는 이제 너의 하루를 듣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싶어. 우리 같이 자라자. 너도 나도. 사랑해. 사랑해서 더 미안했던 나의 딸. 너의 엄마 애경이. 편지를 접고 난 뒤 애경은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학교 축제날이 되었다. 윤정은 엄마 편지 낭독 코너에 지현의 편지를 꺼내 읽었고 민서는 애경의 편지를 그림 일기로 만들어 전시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이런 말 해줬어. 우리 엄마 내가 싫어하는 거 이제 안 해. 하고 자랑처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의 축제엔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엄마로만 존재했던 사람들, 아이로만 불렸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무대,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부른 노래 가잔잔이 흐르기 시작했다. 너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내가 몰랐던 날들의 미안해. 오늘부터는 너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게. 엄마도 사람이야. 너도 사람이니까. 관중석 어딘가 울고 있는 엄마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엔 함께 울고 웃는 우리가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왔다. 강남 대치만 패션 진짜 엄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조회수는 조용히 오르고 있었고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다. 나도 내 딸한테 편지 써야겠어요. 이 영상 보고 엄마랑 얘기했어요. 나도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엔 다시 시작이 있었다. 민서는 글쓰기에 빠졌고 윤정은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다. 지현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애경은 엄마들을 위한 소소한 강연을 열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만드는 건명품도 사교육도 아닌 서로를 향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대치동의 어느 골목에서 민서와 윤정, 그리고 두 엄마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었고 사람은 사람 덕분에 자란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다.